요즘 투자자들의 이제 도파민을 책임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반토막 났다가 또 누가 또 말 한마디 하니까 30%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를 떠나서 이 양자 컴퓨팅이 일단 뭐 젠슨왕이나 저커버그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분위기가 확 죽었다가 또 금리 조금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좀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니까 오늘 새벽에는 뭐 아이온큐 가격은 30% 넘게 우리로 치면 상한가를 가던데, 그럼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양자 컴퓨터가 뭐 하는 겁니까? 박사님이 먼저. 네, 우선 여러분들 이제 네.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제 비트하고 큐비트죠. 비트는 이제 0과 1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디지털 세계는 0과 1로 돼 있는 그렇죠. 거고, 반도체도 그 0과 1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라는 것, 큐비트라는 건데 이 큐비트 핵심은 중첩 현상이죠. 즉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네. 이런 이것저것 상황들이 이 하나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중첩된 상태로 유지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네. 것과, 그리고 양자와 양자는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준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양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0과 1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이 계산을 해내는 것이, 양자 컴퓨터는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고, 일반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컴퓨터는 농구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구 잘하는 사람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농구장 가서 농구하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자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푼다든지, 즉 네. 동시에 많은 것을 풀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암호 하나씩 풀면 그 경우에서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CPU가 빠르고 GPU가 빠르더라도, 네. 그러니까 전통 컴퓨터가 빠르더라도, 그러니까 양자가 할 수 있는 동시에 무언가를 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라는 문제. 최적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LA에서 런던 가는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을, 가장 빠른 길을 찾아봐. 네. 했을 때는 0과 1은 하나씩 다 계산해 본다면 얘는 그렇죠. 우르르 가가지고 다 계산해 보는 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최적화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자원 개발 같은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어디를 시추해야 되는지, 아,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우리가 바이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죠. 네.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분자 간에는 엄청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를 톡 건들면 얘만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도미노 이펙트처럼 우르르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의 이 생물학 구조들이 변형되고 그렇죠.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고 계산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는, 네. 이 중첩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 방법론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6도로 유지해준다든지, 극초 전도체로 해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큐비트를 갖다가 이 중첩 현상으로서 유지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그림 쳐보시면, 이미지 구글에서 쳐보시면 무진장 집채만하게 크잖아요. 네, 무슨 그 원자로 같이 생긴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큐비트가 뭐 100개, 50개 들어가 있어요. 50개 넣었는데 그 정도. 50개 넣고 100개 넣었는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구글에서 윌로우 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105개 들어갔습니다. 100점. 근데 이 105개를 대단히 작은 칩에 였다라는 것.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105개가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것. 즉 오류율, 양자 오류는 대단히 필연적인데 양자 오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중첩과 중첩이 서로 또 안 겹치게 하는, 얽힘을 줄이는, 뭐 이러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뭐가 어렵네요. 예. 네, 근데 구글이 상용화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양자 칩에서의 큐비트의 개수는 100만 개예요. 네. 근데 이제 100개를 만들었으니 네. 우리가 뭐 무호의 법칙처럼 빨리 반도체들이 좋아졌던 속도, 기하급수적으로 네, 성능이 그렇죠. 좋아졌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거라 보니까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과학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10년 남았다. 10년. 얘기를 과학자들은 한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젠슨왕은 15년은 너무 빠르고 30년은 너무 느리니 한 20년 사람들이 정도. 20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또 얼마 전에 주커버그이 상용화하기에는 택도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까지는 여러분 대단히 많은 길이 남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가 먼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휴대폰 크기의 양자 컴퓨터를 원한다면 20년 걸릴 수도 있죠.
뭐 빠르면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은 이 양자 컴퓨터가 이 스튜디오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확연히 다른 거죠. 왜? GPU는 휴대폰 크기가 되니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설명을 할 때 사심이 배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자 기술로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앞서 이제 강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양자 기술로. 근데 이런 휴대폰 같은 GPU 칩 같은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실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논박은 예견됐던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이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 주식을 10년, 15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가치가 더 빛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네. 다분하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판단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GPU 같은 정도의 성능 수준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20년이 걸릴, 그것도 추측이죠. 네. 19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23년이 걸릴지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 말 그대로 젠슨 왕의 의견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쿼드 D-Wave 퀀텀 같은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NTT 도코모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우리의 양자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번 젠슨 왕의 발언으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제가 우리 시간에도 아마 한번 얘기 네. 아이온큐. 네.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가 이 김정상 듀크대 교수도 한국계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젠슨 양이 사심 없이 이야기를 했을까? 뭔가 좀 양자 컴퓨팅 세계가 뭐 견제를 하려고. 브로드컴한테도 좀 견제당하고 네. 아이온큐가 등장하고 리게티도 있고 이게 퀀텀도 있으니까 조금 이 견제를 하는 거다. 견제구를 던지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심이 있죠. 아이언큐도 사심이 있고 다 사심이 있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영상의 댓글 정말 저를 많이 비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건 개인 투자자의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 주가가 50%가 출렁이고 30% 출렁이는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 네. 변동성이 너무 높은. 왜냐하면 이것은 펀다멘탈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는 민주식이라는 것이지. 네. 아이언큐 매출 내고 있어요. DB 내고 있죠. 그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중간 기술도 매우 쓸모가 많습니다. 네. 근데 아이언큐의 작년 매출 고작 얼마예요? 수백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정도의 주가가 오른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윌로우가 칩 개발했는데 아이언큐가 덩달아 오른다? 이거는 펀다멘탈하고 관계 없는 이건 전형적인 저는 민주식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입니다. 즉 저는 변동성이 우리의 펀다멘탈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문가들의 외부에 있는 권위 있는 말 사람들이 이게 사심이 있든 없든 간에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주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셔도 좋아요. 근데 10년 뒤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아니면 또는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하듯이 단타하듯이 네. 쳤다가 빠지는 이런 기술을 놀라운 한국의 기술을 K 기술을 투자 기술을 미국 기술이 한번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적용을 하신다. 네. 이건 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해요. 사놓고 1년 동안 보지 말아라. 네. 이거는 주식에 1도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의 심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내 돈 1,00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고 1억 네.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 안 봐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펀다멘탈에서 볼 수 있는 나이가 확인들 기초적인 확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내가 그 회사에 대한 확신들을 가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언큐의 재무제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어떤 상승 곡선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는 넥스트 기술들이 언제쯤 상용화될 것인지 시장이 언제쯤 열릴지는 명확하게 보시면서 양자 컴퓨터 투자는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테마주의 성격, 민주주의 성격을 보이는 것도
그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중첩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첩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힘드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권위자의 말에 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젠순왕이 얘기하는 게 당연히 무게감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업의 특징은 어쨌든 가치가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재무제표에 확인된 정도면 사실상 버스 놓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투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런 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양자 컴퓨팅으로 가는 방향은 맞겠죠. 네, 왜? 그렇죠. 지금의 0과 1이라는 기계적 언어에 대한 비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컴퓨팅 기술인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뭐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이게 얽힘 현상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정도에 발전되고 우리에게 편의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중간 단계에서의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상황은 계속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벌어지리라고 봐요. 네, 네. 업체가 실적 발표하거나 행사에서의 발언이나 또 머스크가 또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아직 발언 없지만 발언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버님. 비트코인, 도지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발언해도 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각자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실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거는 물론 학자들은 뭐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임박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그분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의미 있게 들은 거는 사실 그 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기술들이 많다고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연금술이 끝내 실패는 했지 않습니까?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걸 하면서 만들어낸 많은 화학적인 노하우가 많이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럼 양자 컴퓨터가 끝끝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나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산업을 바꾸거나 기술을 바꾸거나 할 가능성, 거기에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 뭐 지금도 매출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왜 나왔냐면 네.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대단히 그렇죠.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네. 이 알고리즘을 지금 어디다 팔고 있냐면 뭐 NTT 도코모에도 팔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가는 데는 BP라든지 뭐 이러한 석유 기업들이 사가요. 그래서 이 계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천연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죠, 이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아이온큐도 그렇고 매출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나올 건데 이 매출이 이 주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다르죠. 저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기술은 조금 별개로 둘 필요가 있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도 양자 컴퓨팅 기술로서 충분히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도 사실 양자 컴퓨터보다 양자 기술에서 의외로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BP 같은 데서 새로운 뭐 우리 예전의 기술로는 탐지 못했던 그런 원유의 단지를 찾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바이오도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사비스죠. 이번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하사비스가 이제 딥마인드의 대표인 하사비스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알파 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의학계 발전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잖아요. AI의 진화에 따른 AI 계산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쫓아갈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딥마인드는 그걸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은 사실은 양자 칩도 만드는 팀도 있는 거고, 여기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고, R&D를 투자하는 거고,
딥마인드에도 투자하는데 사실은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술이 이거를 먹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도 하사비스는 그렇게 최소한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양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AI에 투자를 하게 되면 AI가 궁극에서는 양자가 컴퓨팅에 하려고 하는 계산법의 알고리즘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단히 많은 기술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앨런 바라츠 D-웨이브 퀀텀 CEO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스터카드와 NTT 도코모가 D-웨이브 퀀텀의 기술을 사용해서 네. 지금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 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양자 컴퓨터를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의 선순환 구조가 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AI 또는 심지어는 원전 SMR에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면 양자 컴퓨팅 쪽에 엔비디아도 투자를 해요. 네. 인력도 모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IBM도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실적들이 마치 바이오 쪽에 신약 비슷해요. 그렇죠. 신약 개발. 뭔가 손에는 안 잡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찾아보면 근거가 될 만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두 분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양자 기술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럼 사실 봐도 모르겠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수 박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